영숙은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손수 짠 목도리를 접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카페를 연 지 한 달, 바쁜 날이 이어졌죠. 그동안 영숙은 등하굣길 손자 챙기기와 집안일을 도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은 바빴지만 자식 보탬이 된다는 마음에 기쁘기도 했습니다. 오전 햇빛이 창문을 비추며 방 안을 따스하게 채웠습니다. 그때 도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카페 이벤트가 있으니 들러달라는 말이었죠. 영숙은 마실 옷을 챙기고 가벼운 미소를 띠며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음악과 손님들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지연은 여러 지인과 이야기하며 밝게 움직이고 있었죠. 영숙은 조용히 다가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영숙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 축하한다. 지연은 옆 사람들에게 영숙을 소개했습니다. 저희 가게 첫 투자자분이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이 잠시 굳었습니다. 평소와 달랐던 소개 방식에 귓가가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업 관계처럼 들렸기 때문이죠. 곁에 있던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투자 조언을 묻기까지 했습니다. 영숙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 옆으로 몸을 살짝 돌렸습니다. 지연은 다시 손님들에게로 향하며 활기차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카페 구석 쉼터 의자에 앉은 영숙은 조용히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손님들은 커피와 디저트를 들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 보였습니다. 바리스타 직원들은 테이블을 오가며 서둘러 주문을 처리했죠. 카페 한가운데의 식물 장식과 은은한 조명은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숙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도왔다는 뿌듯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거리감이 스쳤습니다. 가족 자리에 있어야 할 이름이 돈의 자리에 놓인 듯했죠. 널찍한 창가 너머로 햇빛이 번지며 영숙의 얼굴 위에 조용히 멈췄습니다. 음료 하나 드릴게요, 어머니. 도훈이 컵을 내밀었습니다. 고맙다. 바쁘겠네. 잔을 받은 영숙은 가볍게 미소 지었지만 마음속 여운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카페 스피커에서 경쾌한 음악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영숙은 차분히 자리에 머물며 앞으로의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조용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죠. 가족을 도와 기뻤던 날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영숙은 다음 날 아침 손주의 손을 잡고 유치원 앞에 섰습니다. 차들이 오가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며 분주한 시간대였죠. 손주는 할머니, 오늘도 와요? 하고 밝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미소로 대답했지만 다리가 조금 무거웠습니다. 최근 들어 등하원은 거의 매일 그녀의 몫이었죠. 아이를 보내고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지연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새로운 매장 이야기가 적혀 있었죠. 지연은 카페에 도착한 영숙을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매장 생각해봤어요. 그래, 벌써? 지연은 태블릿을 펼치며 주변 상권과 예상 수익을 설명했습니다. 말투는 밝았지만 계산이 빠르게 흐르는 눈빛이었죠. 영숙은 선뜻 말하지 못하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운 건 기쁜 일이었지만 또 돈을 써야 한다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에 웃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번에도 도움 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카페 한쪽 테이블에는 새로 들어온 직원이 커피 머신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에스프레소 향이 진하게 퍼지고 손님들은 테이블을 채워갔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사진을 찍으며 분위기를 즐겼죠. 영숙은 커피잔을 조용히 들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손님이 많은 건 보기 좋았지만
운영이 점점 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부담이 자신에게 오는 듯했죠. 지연은 주문을 처리하며 바쁘게 움직였고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따라갔습니다. 분위기는 활기찼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류가 깔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연은 다시 영숙 곁에 섰습니다. 어머니, 계약은 빨리 해야 좋은 자리 잡아요. 좀 더 생각해보자. 지연 얼굴에 순간 미묘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는 듯한 눈빛이었죠. 영숙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카운터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돌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족이 함께 성공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그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카페 문을 나설 때 작은 한숨이 가볍게 새어나왔습니다. 며칠 뒤 카페에서는 작은 홍보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수막이 걸리고 음악 스피커가 설치되며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였죠. 영숙은 손주의 하복을 챙겨 세탁소에 맡긴 뒤 행사 시간을 맞춰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매장은 붐볐고 테이블마다 음료가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명찰을 달고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우는 계산대를 맡아 손님을 빠르게 처리하고 있었죠. 영숙은 뒷자리 의자에 조용히 앉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익숙했던 카페가 잠시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자 사회자가 지연을 소개했습니다. 지연은 마이크를 잡고 사업 계획과 확장 비전을 설명했죠. 앞쪽 테이블에는 창업 컨설턴트와 지연의 지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연의 이야기를 메모했습니다. 조명이 반짝이며 매장 안이 한층 더 북적거렸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에 영숙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저희를 가장 처음 믿고 투자해 주신 분입니다.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영숙에게 향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손님 한 명이 다가와 투자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가족 경영 멋지다며 사진을 찍으려 했죠. 영숙은 가볍게 손살에 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카페 벽에 걸린 가족 사진과 로고가 겹쳐 보였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없고 사업 분위기만 가득했습니다. 곁에서 지연은 웃으며 네트워킹을 계속했습니다. 도우는 엄마를 슬쩍 보았지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유리창 근처 자리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며 일상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카페 안 분위기는 묘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커피 향이 퍼졌지만 마음 한편은 텁텁했습니다. 지연은 높은 기대와 자신감으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죠. 그 모습은 마치 가족보다 목표를 먼저 두는 듯 했어요. 영숙은 천천히 손가방을 들며 출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가세요? 도훈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응, 할 일 있어서. 짧은 대답 뒤 영숙은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밖의 공기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약간 떨렸습니다. 오늘의 분위기와 말들이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늘어난 발걸음이 천천히 길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그 길 끝에 영숙은 처음으로 멈춰야 하는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가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이라 집안은 고요했죠.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스산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생각들이 천천히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페에 북적이던 분위기, 사람들의 시선, 투자자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들고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후에 잠시 이야기할 수 있냐는 간단한 내용이었죠. 전송 버튼을 누른 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바쁜 표정으로 재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엔 계산서와 상품 발주서가 뒤섞여 있었죠. 영숙은 자리에 앉아 지연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지연은 의자를 끌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영숙은 잠시 말을 고르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 돈은 더 못 보태겠다. 지연의 눈이 서서히 넓어지며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연은 태블릿을 가져와 재무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확장을 놓치면 기회가 줄어요. 지금이 중요한 시기예요. 생각해봤다. 더는 어렵다. 지연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카페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지만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지연의 얼굴에 당황과 불만이 번갈아 스쳤습니다. 영숙은 시선을 피하지 않고 천천히 마주 보았습니다. 둘 사이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밀고 일어났습니다. 바리스타 직원이 눈치를 보며 기계 조작 속도를 늦췄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영숙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미안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도훈이 뒤늦게 카운터에서 나오며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지연의 빠른 걸음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남겨진 영숙은 천천히 일어나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온 영숙의 손은 약간 떨렸습니다. 가을바람이 스카프를 스치고 지나갔죠. 그 결심이 옳은지 확신은 없었지만 오래 미뤄온 말이었습니다. 걷는 발걸음이 어색할 만큼 가벼운 듯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 창가 너머 매장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유리 안의 사람들은 각자 움직였으나 그 속에 자신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영숙은 목을 한번 가다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하루였습니다. 며칠 뒤 작은 가족 모임 자리가 잡혔습니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음식이 놓이고 친척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오가던 중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표정은 이미 마음을 정리한 듯 단단했죠. 도훈은 긴장한 눈빛으로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잔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모임은 평범하게 시작됐지만 숨은 긴장감이 천천히 번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카페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 들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이어서 확장 계획과 투자 중단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순간 분위기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도훈은 살짝 몸을 움직이며 불편한 표정을 감췄습니다. 한 조카가 수저를 내려놓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공기는 서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지연은 시선을 고정하며 덧붙였습니다. 도움을 거절하신 건 가족으로서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도훈은 입을 열려다 멈추고 숨을 삼켰습니다. 영숙은 손등을 천천히 쓸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나도 내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멈춘 공간에 식탁 소음이 잔잔히 퍼졌습니다. 햇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테이블 위를 은은히 비쳤습니다. 친척 한 명이 조심스레 물컵을 치우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기대가 있었어요. 영숙은 고개를 들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흐트러짐 없이 단단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기대 대신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도훈이 살짝 고개를 떨구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대답 없이 식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모임은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연은 먼저 나가며 문 앞에서 잠시 멈췄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훈은 어머니 쪽으로 와서 조용히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 영숙은 가볍게 손을 올려 아들의 손등을 짚었습니다. 말보다 더 잔잔한 위로가 전해졌습니다. 밖으로 나선 바람이 담담하게 흘렀고 가족의 밤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카페 내부는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았고 테이블 몇 개만 채워져 있었죠. 지연은 계산대 앞에서 매출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치가 떨어진 부분에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옆에서 도우는 커피 콩을 갈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리스타 한 명이 사표를 내고 떠난 뒤부터 둘이 번갈아 매장을 맡고 있었죠. 영숙이 없는 시간은 카페를 조금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지연은 종이에 적힌 지출 항목을 차례대로 확인했습니다. 오늘 예약은? 도훈이 낮게 물었습니다. 없어. 지연이 짧게 답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말없이 일을 이어갔습니다. 쓰다만 홍보 전단지가 카운터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춰 시계를 봤고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생각났지만 당장 매장을 비울 수 없었죠. 도훈이 대신 다녀오겠다고 말하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행동에도 피로가 은근히 묻어났습니다. 지연은 바리스타 머신의 스팀 손잡이를 돌려 우유를 데웠습니다. 머신이 내는 소음이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빈 좌석들 사이로 햇빛이 길게 내려앉았고 먼지가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지연은 전화기 화면을 열고 대출 상환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짧게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고 고객 응대 준비를 했습니다. 한 손님이 들어와 따뜻한 라떼를 주문했습니다. 지연은 정성껏 음료를 만들고 컵의 뚜껑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나간 뒤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도훈이 아이 손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아이 손엔 작은 종이별이 들려 있었고 엄마 주려고 만들었어라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아이에게 웃어주려 했지만 입가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그 착잡함을 들키지 않으려 눈을 깜빡였죠. 아이는 엄마에게 종이별을 건네고 카페 구석에서 인형을 꺼냈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매출 장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음 한쪽에서 작은 무게가 계속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전처럼 모든 걸 당연하게 바라보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며칠이 지난 아침 카페 문 유리창에 겨울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지연은 매장 오픈 준비를 마치고 잠시 손을 멈춰 세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들고 화면 속 저장된 연락처를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망설이다가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신호음 후 통화가 연결되자 지연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단어 하나하나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지연은 약속된 시간에 맞춰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 손짓엔 무거움과 결심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오후 근처 카페 한 구석 테이블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영숙은 따뜻한 차잔을 앞에 두고 차분히 앉아 있었죠. 지연은 준비해온 매출 내역과 운영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종이 위에는 지출 항목과 개선 계획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손가락 끝으로 문서 가장자리를 눌러가며 읽었습니다.
지연은 설명을 이어갔고 목소리에 힘이 조금 더 실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젊은 손님들이 노트북을 펴고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바깥 유리창 너머로 겨울바람이 떨어진 나뭇잎을 굴리고 있었죠. 영숙은 고개를 들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눈빛엔 차분한 인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힘든 거 알겠어요. 그래도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지연은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전의 당연함 대신 책임감이 스며 있는 자세였죠. 그 순간 도훈이 늦게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영숙과 지연을 번갈아 보며 짧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용한 공기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조금씩 다가섰습니다. 대화는 재정 지원이 아닌 방향 조정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알바 인력 재배치, 홍보 방식 개선, 커뮤니티 프로그램 참여 같은 현실적인 내용들이 오갔죠. 지연은 하나씩 메모하며 계획을 정리했습니다. 영숙은 도움을 주되 선을 넘지 않는 태도로 조언을 했습니다. 이제 역할도 감정도 새롭게 놓이기 시작한 자리였죠. 손주가 유치원 소풍 사진을 보내오자 세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보였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 뒤에야 찾아온 진짜 가족의 표정이었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영숙은 코트를 여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도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이전보다 선명해져 있었죠. 세 사람은 가게 앞에서 잠시 서서 각자의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영숙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단했습니다. 지연은 매장으로 돌아가 문을 열고 실내 불을 다시 밝혔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킨 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듯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 향기 속에서 다시 세우는 관계의 첫걸음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초봄 햇빛이 동네 골목에 걸리며 따스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영숙은 주민센터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탁자 위에는 간단한 경제 자료와 손에 익은 노트가 놓여 있었죠. 노년층 수강생들이 하나둘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설명을 이어가며 자신이 겪은 작은 경험들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고 공기는 차분했습니다. 강의를 마친 뒤 한 수강생이 용기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따뜻하게 인사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영숙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창가에는 도훈과 손주가 앉아 있었고 지연이 음료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향긋한 커피 향이 가볍게 퍼졌습니다.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영숙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손주는 다가와 할머니에게 직접 만든 종이꽃을 건넸습니다. 도훈은 커피잔을 옮기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작은 꽃 하나가 테이블 위에 내려앉자 분위기는 한층 밝아졌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흐르고 공간은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매출 보고서를 가리키며 운영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간단한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지시나 요구가 아닌 함께 바라봄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경계가 있었고 그 경계가 편안함을 만들었죠. 손주는 창밖을 보며 할머니랑 봄꽃 보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손을 잡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가게 안 사람들은 잔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햇빛은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세 사람을 고르게 감쌌습니다. 잠시 후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여몄습니다. 지연은 문 앞까지 배웅하며 가볍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인사는 예전의 기대도 불만도 없는 깔끔한 존중이었습니다. 도훈은 창가에서 손을 흔들었고
손주도 크게 팔을 흔들었습니다. 영숙은 천천히 길을 걸어나가며 가벼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새싹들이 길가 화단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은 돈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지켜가며 자라는 거지요.